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강력한 9월 금리 인하 신호에 금융시장이 반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잭슨홀 효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 파월 의장이 이 빅컷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23일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피벗을 3년 만에 시사했는데요. 이날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며 방향은 명확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와 경제 전망 등에 달려있다며 50bp 인하에 나서는 빅컷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장에서 전망하는 50bp 인하 가능성은 38.5%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빅컷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 1%대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인 반도체, 또 자동차주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인 겁니다. 통상 원화가 강세이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줄고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실제 손해지는 원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6원대로 고점 대비 50원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 언제쯤이면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돌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외국인은 5월을 제외하고 국내 증시에 지속해서 매수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달엔 1조 3천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연일 매수하던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2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올해 최장기간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오늘 장에서는 선물과 현물 모두 팔아치운 겁니다. 통상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의 정보와 자금 흐름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해석하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만큼 증권가에선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합니다. 전쟁 이슈가 좀 커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서 이제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폭과 앞으로의 인하 경로를 두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30일 나오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또 다음 달 6일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연준은 고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8월 실업률이 7월보다 높은 4.4%나 4.5%로 오르게 되면 9월 빅컷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보다 낮다면 연준은 25bp씩 서서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선호할 전망입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9월 빅컷이 주식시장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권호성 미국 주식 전략가를 조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대 인플레이션 지속에 자신감을 보인 파월 의장. 이제 미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권호성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주식 전략가는 미 경제가 골디락스, 즉 물가 안정 속 성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growth is ultimately going to be supported by the Fed. That's the key issue. Inflation is over. That's basically what the market is telling us, and that's a very favorable environment for equities. 그는 이어 빅컷은 능사가 아니라며 오는 9월 FOMC에서 미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 think for the equity market, it's better for growth to be sustained rather than seeing a big cut. So if we do see 50 basis point cut in September, the scenario that gets us to there is probably if we see another weakness in the labor market.
글로벌 증시의 또 다른 시험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AI 투자 트렌드가 지속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 봤습니다. 권 전략가는 M7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며 이는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리고 AI 서비스로 확대되는 투자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S&P 500 실적 성장에서 차지하는 테크주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며 오히려 제조업과 경기 소비재, 에너지, 금융 등의 섹터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미 대선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올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는 현재 수준보다 낮은 5,4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There's still lots of uncertainty around the election.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in election years, we typically see the VIX index rising by about 25% between July to November. That's why we are neutral at this point.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잭슨홀은 끝났고 이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두고 월가에서는 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오늘 28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반도체주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AI 칩의 선두주자인 만큼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글로벌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2분기 예상 매출액을 286억 달러, 하나로 37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공개될 경우 AI 거품론이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인 블랙웰의 공급 지연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했던 만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입장 표명도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